안녕하세요. 주식창고 코처 박찬희 파트너입니다. 오늘은 급상승 조회수 순위 탑5에 올라와 있는 종목 살펴보고 그와 관련되어서 추가적으로 이제 업데이트해야 될 상황 그리고 투자 전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위부터 5위까지는 1위 삼성전자, 2위 HMM부터 3위 셀트리온, 4위 카카오, 5위 SK 하이닉스까지 큰 변화는 없는 가운데 HMN 같은 경우가 이익권까지 치고 올라오는 가운데 최근에 시장 관심사 상당히 높아졌고요. 이와 더불어서 카카오나 SK 하이닉스, 특히나 카카오 같은 경우도 오랜만에 또 사익권까지 추가적으로 치고 올라오는 모습, 이런 부분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자, 바로 살펴보도록 하죠. 1위 삼성전자입니다. 계속해서 체크를 해드리고 있고, 최근에 보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계속 관련 리포트가 나오고 있어요. 매수, 투자 의견은 유지하지만 목표가 자체를 하향 조정을 하면서 일정 부분 흔들릴 수 있다는 부분, 이런 부분에 따른 우려감을 표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7만선, 즉 8만선을 하회한 이후에 7만원대까지 내려온 이후에 이에 따른 시장에서는 불안감이 좀 더 커져가고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뭐 9만원과 8만원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드렸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짧게 치고받고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현 시점에서 신규 접근보다는 오히려 반등 나올 때 잘 파는 대응 전략,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 현 시점에서는 목표가 9만원이지만 1차 목표가는 8만 5천원으로 좀 낮춰가면서 단기 트레이딩 접근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손절 라인 때는 최근에 기록했던 저점 라인 이 부분이 7만 8천원 이런 부분으로 다시 한번 또 재설정하면서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이런 시장 흔들림, 여기에 따라서 특히 기술주 중심의 조정 국면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고,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이러한 흐름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금융투자의 김경민 연구원, 이번 주에 관련 자료를 썼죠. 자,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관련 종목을 썼습니다. 자, 목표가 현실화라고 얘기를 하면서 기존의 목표가를 낮추었죠. SK 하이닉스와 마찬가지로 디램 계약 가격의 추가적 상승 영향으로 연간 실적 추정치 계속해서 올려가지만, 최근에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큐가 부족한 상태가 지속이 되면서 중저가 반도체 시장에서 공급사들이 증설보다는 이제 최근에 가동률 중시를 하면서 이러한 흐름이 삼성전자 세트 부분 제품 출하를 좀 제한하고 있는 요인으로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Q는 참고로 퀀티티, 수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업이익 추정치 꾸준히 상향 조정을 하면서 연간으로 좋게 본다. 다만 이에 따라서 2분기 실적 흔들릴 수가 있는 거고, 하반기 올라오는 부분, 이런 부분을 좀 체크를 해 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네요. 세트 부분 21년 하반기 영업이익을 20년 하반기 대비해서 감소하는 것으로 이미 좀 반영을 하고 있는 거고, 주가 반등의 시그널은 비메모리 사업부 이익 정상화, 1분기에는 이와 관련지어서 오스틴팹 관련된 정전 영향도 있었고, 이에 따른 실적이 1분기에 반영이 된 이후에 2분기부터 정상화 되고 있는 상황이고, 빠르면 3분기에 확실하게 이런 부분이 가격이 또 올라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삼성전자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관련 내용을 쭉 살펴보면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비메모리 반도체의 공급사들이 증설보다 가동률 중시하면서 최근에 재고 이런 부분을 축적을 하기보다는 자체 가동률을 높이고 있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이러한 부분이 제품 출하를 제한하는 게 인월작용을 하면서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서 목표가 하향까지 나타났었고, 이러한 영향을 삼성전자의 주가 그대로 녹여내면서 최근에는 단기적으로는 추세 하향하는 모습이 계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좀 올라오게 되면 비중 축소, 전저점 깨지면 또 추가적인 리스크 관리, 이런 부분 염두에 두고 계속 체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삼성전자까지 좀 확인해 보았고요. 두 번째 HMM 바로 살펴보도록 하죠.
H하면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고점 자체를 높여나가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타 포스코를 비롯해서 철강이라든지 그리고 정유화학 그리고 건설, 기계, 조선 할 것 없이 다 흔들렸지만 대장은 끝까지 강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손절가, 목표가 이렇게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일정 부분 좀 박스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손절 라인 때는 최근에 주가 상승과 더불어서 좀 더 올려가면서 손절 라인은 42,000원 체크를 해드리고요. 최근에 전 저점 부분이죠. 목표가는 마찬가지로 5만원 윗선에서 분할 자율매도 관점에서 계속해서 체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뭐랄까요, 매듭 지을 거 매듭 지어가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았고, 그리고 나서 흔들림 이후에 재차 상승하는 모습이 있고 그랬을 경우에 추가적으로 뭐 업사이드는 좀 더 열어놓고 다가갈 수도 있지만 일단은 1차적으로는 5만원 윗선에서는 올라가면 일부는 챙길 거 챙기고 나머지는 추세 추정 관점에서 전저점 깨지지 않는 선에서 계속해서 저점을 높여나가면서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추세 추정 전략 같이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5월 18일 날 대신증권의 양재연구원 리포트 업데이트를 했네요. 보시면 호실적은 지속되겠지만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투자 의견 시장 수익률 하향이라는 얘기는 팔자는 얘기거든요. 목표 주가는 13.3% 상향 조정을 하면서 5만 1,000원으로 제시를 했어요. 근데 지금 현재 가격을 보시면 49,350원이에요. 5만 1,000원까지 업사이드는 일부 좀 제한적이라는 거, 이런 부분 염두에 두면서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1분기에는 실적 추정치를 10% 이상 상회하는 깜짝 실적 기록을 하면서 1조 원대의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어요. 컨테이너, 벌크 할 것 없이 올라왔고요. 2분기에도 이러한 현상, 이런 호실적은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호실적을 예상함에도 불구하고 투자 의견은 시장 수익률로 하향 조정했다는 것은 산업은행이 보유한 전환사채 3천억 주식으로 전환될 경우 동사의 시총이 전일 종가 기준 17조 7천억이고요. 목표 주가 기준으로 20.6조 원을 좀 상회하는 모습, 이런 부분이 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고, 너무 빠른 주가 상승 속도 이런 부분이 부담이고 피어 그룹 대비해서 밸류에이션 부담 또한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고려해 보았을 때 당장 실적은 계속해서 상승을 하겠지만 투자 의견 자체를 시장 수익률로 꺾으면서 최근에 올라갔던 거 일부 챙길 수 있는 거 챙겨가자라고 보고 있는 것 같네요. 저도 마찬가지로 5만원 윗선에서는 일부 좀 챙길 수 있는 거 챙겨가고요. 나머지는 추세 추종 관점에서 지켜보고 전저점 깨지지 않는 선에서는 그대로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점까지 체크를 해보았고 세 번째는 셀트리온이죠. 항상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추세 하락하는 모습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돌파하기 이전까지는 이러한 부분 계속해서 염두에 두고 체크를 해 나가도록 할게요. 자, 목표가 30만원 그리고 전저점 24만원, 투자 의견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고 추세 하향 기조 속에서 그래도 단기 저점을 찍고 지금 올라오려는 모습, 상승 이후에 횡보, 추가적인 상승 이어나갈지 여부 이런 부분 계속 체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박스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같이 포착이 되고 있네요. 현대차 투자증권은 엄민용 연구원의 관련 리포트 한번 좀 더 살펴보자면 제약바이오 전반적으로 체크를 해 놓았네요. 그 가운데 셀트리온 체크해보면 바이오, 케미칼까지 이제 본격적으로 성장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새롭게 커버리지를 개시했고 관련 내용을 보면 레퀴노나주 조건부 승인 10월 목표로 하고 있고 트룩시마 램시마 영업력을 유럽 시장에서 입증을 했고 바이오시밀러 관련해서 임상 3사 이런 부분에 진입했기 때문에 매출 성장 요인으로서 작용을 하고 있고 단순히 바이오시밀러뿐만이 아니라 다케다 제약의 아시아 태평양 사업부 인수로 인해서 케미칼 드러그까지 3년여 확대하면서 종합 제약사로서 사업 구조를 확장을 하고 있다. 이익 같은 경우에 2천억대 기록을 했고요. 사실 기대치는 좀 못 미쳤다고 보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보고 있고 올해
매출액 이런 부분은 45% 성장할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죠. 레퀴노나주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이 꾸준히 실려 있었고요. 다만 최근에 보면요. 이에 따른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표출이 되면서 최근 주가는 추세적으로 우하향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었고 단기 저점을 또 확인한 이후에 다시 상승하는 모습이지만 이때 추가적으로 이제 단기 상승 이후에 다시 한번 꺾일지 아니면 여기서 추세를 뚫고 올라갈지 이런 부분을 보셔야 될 것 같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목표가 30만 원, 손절가는 전저점 깨지면 일단 리스크 관리 이런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려보니까요. 이런 부분 염두에 두시고 체크하고 따라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셀트리온까지 확인을 해보았고 대신 이건 단기 트레이딩 관점이고요. 중장기적으로는 뭐 40만 원이라도 양이 차시진 않겠죠. 중장기 투자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마음속은 목표가 이런 부분 염두에 두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셀트리온까지 확인해 볼 것 같고 카카오 최근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 자체가 좀 포착이 되고 있어요. 여타 네이버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좋은 면모가 나타나고 있고 사실 실적 같은 경우에도 네이버 같은 경우는 1분기에 실적 추정치 이런 부분이 미달하면서 쇼크가 나왔었지만 카카오는 실적 추정치에 부합을 했고요. 추가적으로 페이라든지 뱅크라든지 추가적인 상장 모멘텀까지도 충분히 유효한 상황이죠. 손절가 전저점 10만 8천원, 목표가 13만원, 손절가만 재조정하고요. 목표가 그대로 13만원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내용 좀 더 살펴보자면 하나금융투자의 황승택 연구원 관련 자료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은 게임 업종 써놨는데 관련 내용 카카오 양수 겸장이라고 쓰고 있네요. 매출 증가와 마진 개선이라는 거죠. 최근에 보면 매출 증가와 마진 개선, 즉 수익성 개선으로 꾸준히 나타나고 있고요. 매출은 분기 평균 40.3%, 마진 개선으로 영업이익은 무려 103% 증가. 즉 주가는 올라왔지만 주가 올라온 속도 이상으로 지금 매출과 마진이 큰 폭으로 지금 개선이 되고 있고요. 카카오 비즈보드 단가 인상, 성장이 지속이 되고 있고 커머스도 거래액 증가 이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고 영업이익률 14%까지 개선이 될 것이다. 뭐 지그재그 인수 효과도 여기 나오겠죠. 커머스 관련해서도. 자, 전 부분에 대한 펀더멘탈 개선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그재그 인수 나와 있고 관련해서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네이버 커머스 강화 그대로 따라가는 모습이고 하반기에는 증권 쪽에서 MTS 도입으로 400만 이상 위탁계좌 확보하고 있는 것 수익화 시킬 것이라는 것도 기대감을 높여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투나무 지분법 손익 이런 부분을 더하고 있고요. 이랬을 경우에 현 시점 20년 147배, 21년 올해 85배, 내년 49배 이익 개선 속도와 더불어서 성장에 대한 부분 자체도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고 자회사들의 IPO에 따른 연결가치 재평가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주가는 견조한 상승 흐름 지속을 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네요. 실적 같은 경우가 확실히 개선이 되는 모습 포착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 바이 홀드 관점에서 그대로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카카오까지 체크를 해보았고 마지막 SK 하이닉스 좀 살펴보도록 하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와 계획을 같이 합니다. 최근에 목표주가 하향 이런 부분이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손절 라인 때 제시해드렸는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 만약에 팔지 못하신 분이라면 일단 11만 5천원 재조정해서 이런 부분 다시 한번 체크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14만 6천원, 14만 7천원 그대로 가져가 보겠습니다. 업사이드를 좀 높게 두는 이유는 중장기 투자 자체가 좀 더 적합하기 때문에 그래요. 단기 트레이딩보다는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14만 7천원, 11만 5천원 이런 부분을 목표가 손절가 다시 한번 재조정하면서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앞서 저희가 삼성전자 이런 부분을 보면서 체크를 해보았는데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김경민 연구원이 대형주 최선호주로서 체크를 하고 있죠. 다만 목표주가 현실화, 목표가를 낮추었다는 부분 이런 부분 체크를 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딜은 계약 가격의 추가적 상승 영향, 이런 부분이 실적 상승, 이런 부분을 이끌어낼 수 있어요. 근데 최근에는 앞서 삼성전자도 체크를 했었지만 중소형 세트 업체들 같은 경우가 가동률 신경을 쓰면서 추가적인 뭐 발주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부 좀 제한적인 거고, 그리고 추가적인 이런 세트 업체들 이런 부분 같은 경우가 최근에 보면 병목 현상에 처해 있다고 해야 될까요? 시스템 반도체. 그에 따라서 최근에 좀 가격이 어느 정도 이런 우려를 반영을 하면서 조정이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영업이익 추정치는 추가적으로 더 올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실적 추정치 연간으로는 계속해서 상향 조정. 그리고 2분기 현재까지는 1분기 대비 약세라서 실적에 환율 약세, 실적이 긍정적인 영향 나오고 있고요. 3분기에는 디램 계약 가격이 기존 예상보다 더욱 상승해서 가격의 기여가 커진다는 점을 고려하면서 올려나가는 부분. 즉, 실적은 꾸준히 상승을 하지만 주가는 하락하는 중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좋은 투자 기회를 제공하는 부분이거든요. 이러한 부분을 고려를 해서 반도체 대형주 최선호주 유지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낸드 가치 20조 원 정도를 반영을 하고 있는데, 낸드 사업에서 적자 기록하는 부분, 이제 하반기 턴어라운드 이런 부분이 나타나게 될 경우에 가치 평가가 다시 한번 더 가파르게 올라올 수도 있겠죠.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보고, 올해 이익을 보면 작년 5조에서 13조, 내년 21조, 그리고 내후년 28조까지 점진적으로 커질 수 있다는 부분을 고려를 하면서 반도체 그리고 대형 주매에서 IT 최선호주로서 SK하이닉스를 제시를 하고 있네요. 자, 이런 부분 고려해 보았을 때 목표가는 높게,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은 손절가는 작게 이렇게 제시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탑5 종목 삼성전자부터 HMM, 셀트리온, 카카오, SK하이닉스까지 총 5종목 살펴보았거든요. 관련 내용, 사실 탑5에 있는 종목들 항상 구성 종목이 크게 바뀌기보다는 한두 종목 계속해서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모습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오랜 시간을 거쳐서 계속 추적해 오고 있는 만큼 관련 내용 계속 점검해 나가면서 투자 이런 부분 계속해서 의견과 그리고 관련 내용 업데이트해 나가면서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화이팅 하시고요.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